이번 시간에는 진온도하고 표면 거칠기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개념적인 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진온도하고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 필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터가 뭐냐? 필터라는 것은 여과장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링이라는 건 뭐냐? 걸러내는 작업이다. 이런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필터와 필터링. 다음에 필터의 종류.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요 세 가지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생들 과학 시간에 실습하는 거 그림을 내가 좀 가져왔죠. 여기서 저역 필터, 고역 필터.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두 개를 보면 얘가 저역 필터고 얘가 고역 필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얘가 저역 필터고 얘가 고역 필터야. 상대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성분이 걸러져서 빠져나가느냐 걸려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저역 필터 고역 필터 얘기 나눈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콩과 팥과 좁쌀 중에서 콩하고 그 나머지 걸르겠다 이러면 저역 필터 고역 필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나는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좁쌀은 좁쌀대로 나누겠다 라고 하면 이때 이제 대역 필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걸리는 게 있고 완전히 빠지는 게 있고 중간에 남는 게 있다. 그 중간에 남는 것을 대역 필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폐하고 동전하고 구분해. 그러면 지폐는 저역 필터고 동전은 고역 필터야. 예를 들면. 근데 지폐하고 100원짜리보다 큰 동전하고 100원짜리보다 작은 동전을 이렇게 세 분으로 분류를 해봐. 그러면 지폐는 저역 필터가 되고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동전은 고역 필터가 되고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는 대역 필터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 봤나요? 못 봤죠? 예, 옛날 얘기는 이게 나 때 얘기를 잘못 적용했나?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필터링이나 걸러낸다 그랬죠. 이런 영상인데 아우 이거 봤더니 무슨 영상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고주파 성분을 걸러냈더니 아 이런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로 이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은 고역 필터하고 저역 필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분이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거를 필터를 통과를 시켰어. 필터를 통과를 시켰더니 고주파하고 저주파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개념 설명했잖아요. 실제로 0.8이라는 컷오프를 줘서 필터링을 해봤더니 고역 필터에는 이런 성분들이 통과가 되고 저역 필터는 이런 성분들이 통과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는 걸렸다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런 성분 고역 필터에서 평가한 성분이고 이건 저역 필터에서 통과한 성분, 평가한 성분 또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역 필터가 컷오프가 0.08로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아까 0.8일 때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보다 훨씬 더 값도 작아지고 이런 성분도 큰 성분들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게 어디로 갔느냐? 저역 필터에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보니까 아까 이 0.8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자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적어지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많아지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줄어들면 그 나머지 부분이 다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개념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역 필터예요. 지금 이게 500UPR이에요. 500UPR 측정을 했더니 진원도가 11.1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근데 이렇게 언뜻 봐도 자잘한 성분보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큰 성분이 이렇게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 성분이 값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찌그러진 성분만 제거를 하고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00에서 15 UPR 이런 대역 필터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3.3 마이크로미터 나왔어. 아까 여기서는 11.1 마이크로미터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500UPR이면은 이 한 파동의 간격이 얼마예요? 0.72도예요. 그리고 15UPR이면은 이 간격이 24도예요. 이 UPR의 각도가 0.72도에서 24도 사이에 있는 것만 평가를 해라. 그랬더니 이만큼 이 큰 성분이 푹 줄어들었어요. 이런 찌그러진 성분이 제거가 되고 3.3 마이크로미터가 나온 거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는 가공이나 공구나 어떤 기계에 어떤 특정한 영향을 제거했을 때 얼마만큼 진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이런 대역 필터를 쓴다는 얘기죠. 이 필터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큰 문제가 없어요. 진원도 필터라는 것은 그냥 진원도 성분을 분류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전기적인 장치는 ISO-ECR이라는 이런 필터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안 써요. 전부 아주 옛날에 나온 장비들 외에는 전부 수학적 알고리즘을 쓴다. 즉 디지털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UPR이라는 개념. UPR이라는 개념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굴곡이 몇 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굴곡이 12개다. 그럼 이건 12UPR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측정해서 측정된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는데 실제로 얘는 이런 성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성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3UPR, 7UPR, 50UPR
이런 성분들로 분석이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UPR을 가진 성분이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예요. 7UPR을 가진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 50UPR을 가진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보는 진원도는 30마이크로메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컷오프 UPR을, 컷오프 UPR은 이제 필터링하는 기준이 되는 UPR이잖아요. 컷오프 UPR을 만약에 5UPR을 썼다. 5UPR.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원도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5UPR이면은) UPR 각도가 얼마가 돼요? 72도? 72도? 네. 좋아요. 그러면 간격이 72도가 돼요. 72도가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최망 얘기했잖아요. 최망 요 크기가 요게 컷오프라고 예를 들었는데 요게 7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120도, 51.4도, 7.2도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5UPR 컷오프를 갖는 저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래자갈을 치면 위에 걸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밖에 안 걸리죠. 120밖에. 이거는 다 이거보다 70도 작으니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5UPR을 쓰면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UPR을 썼다. 그러면은 15UPR이라는 것은 각도가 24도죠. 여기에 24도란 말이에요. 24도면은 7.2도짜리만 빠져나가요. 그러면 얘는 진원도가 요거하고 요거가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되니까 20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갈 모양을 위에 걸렸다라는 거하고 저역 필터를 통과했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20이 되느냐? 개념적으로 보면 요 10자리가 있죠. 요거. 그죠? 거기에다가 요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하냐면 이 3자리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진원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요 10, 얘가 가지고 있던 요 10, 이게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에서 요 R1과 R2 차이가 20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도가 큰 거하고 UPR 수가 높은 거하고는 반대예요. UPR 수가 높아질수록 그 UPR, 그러니까 파동 간의 간격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도록.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연습해 본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는 게 이걸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를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빠져나왔느냐 걸렸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을 걸린 거를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빠진 거를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ISO에 이렇게 15, 50, 150, 500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기 실습할 때 그중에 선택해서 썼죠. 자, 필터 얘기했고요. 필터링의 영향 15, 50, 150, 500, 1500 점점 거칠어지고 값이 커지죠. 그것은 컷오프 비율이 높아질수록 굴곡의 간격이 작아지니까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많아진다. 네, 그런 의미고요. 이게 다 내내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전원도 측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촉진 반경, 그죠? 기준원, 컷오프 이런 것들을 교계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의미다. 라는 거 쭉 얘기했고요. 그래서 선택할 때 이제 측정 창에서 이런 거 선택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이건 우리 그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표면과 칠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의 개념은 똑같아요. 표면과 칠기에서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이제 파상도가 되는 거예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거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체망 이거 자체를 필터라고 얘기했고, 걸러내는 장치, 걸러내는데 기준이 되는 거, 이것을 컷오프라고 했다. 이런 개념이고, 나머지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다 이런 형상을 측정해서 필터를 통과를 시켰더니 거칠기와 파상도로 구분이 됐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컷오프였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기준 길이, 그 다음에 기준 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기준 길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최소 길이다. 최소 길이인데 이것이 컷오프 값보다 작게 설정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컷오프 값하고 같은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같다. 요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터 특성. 실제 측정을 했더니 컷오프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달라지더라. 0.96, 2.86, 3.43. 컷오프가 클수록 값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연삭 제품. 이거는 게이지 블록. 그 다음에 평가 길이라는 게 있었죠.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신뢰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연결해서 측정을 했는데, 실제 평가에 사용된 길이, 이거를 평가 길이라고 한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5배로 정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송 길이. 이송 길이는 실제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를 이송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최소 길이 요거 하나를 기준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컷오프와 같은 값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걸 합해서 평가 길이라고 했다. 요거는 기준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송 길이라는 건데, 이송 길이는 실제 측정기가 움직이는 거리. 그래서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다 끝나고 나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더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컷오프가 0.8이고 기준 길이가 5개였다. 평가 길이는 얼마냐? 이때 이송 길이는 얼마냐? 몇 밀리미터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장에 따른 분리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그죠? 컷오프가 이게 파장이라는, 이걸 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파장. 이걸 파장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컷오프를 요 파장하고 요 파장 사이에 값을 줬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컷오프를 줬을 때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이게 될 거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이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다 합쳐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본 거고, 네, 측정 조건, 그 다음에 설정 조건,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실습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보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칠기 마쳤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도면 해석 2가지 하고요.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 중에서 높이 방향 파라메타 기본적인 거 3가지 공부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수업한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각 주차별 수업 동영상 참고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통합 측정 시스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